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숫자는 증가되는데요. 자가 보유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가 숨어 있죠. 놀라운 진실 하나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죠. 2020년 주거 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면 자가 가구의 PIR이라는 게 있죠.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수라는 건데, 이 말의 의미는요, 일반 직장인이 연소득 중에서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하나도 안 써야 돼. 월급을 타면 그거 다 모아가지고 1년 동안 모은 금액을 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냐. 요게 자가 가구의 PIR인데요.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년이 걸린다는 얘기고,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6년이 걸린다는 얘기고, 도지역, 지방이 되겠죠. 지방은 3.9년, 대략적으로 한 4년 정도, 이 정도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료에는 서울의 PIR은 나오지가 않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인데, 서울은 빼고 수도권과 광역시, 도지역이 이 정도로 나온다는 건데, 간단하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서울의 PIR을 어떻게 보면 쉽게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자료는 그래요. 2019년 소득 원천별 가구 소득인데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죠. 평균이 5,924만 원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평균이 5,924만 원. 이거보다 적게 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평균이 1년에 6천만 원을 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가 그래요. KB부동산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7월달 자료가요, 10억 2,5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서울 중위 가격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 한 푼도 안 쓸 경우에, 한 푼도 안 쓸 경우에 17.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연소득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서울의 PIR은 34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연봉 3천만 원 있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중간 가격의 아파트 사는데 34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그런데 소비는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3천만 원 중에 나는 50%는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50%를 모았다라고 한다면 몇 년이 걸리냐라고 한다면 68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씁씁하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요,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갔을 때의 시간 소요라는 거예요. 만약 아파트 가격이 현재보다 더 올라간다면 내 집 마련의 시간은 그만큼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국토교통부의 2006년도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5.7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에는 8배로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택 가격이 오른다면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 또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말 그대로 부모 찬스가 없다면,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또한 나 스스로 부동산 공부가 없다면 그냥 월급 타면 일단 쓰고 보자. 이런 생각이라면 이번 생에 집장만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결론을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에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할 통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역별 자가 보유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가 보유율이라는 거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인데요. 먼저 화면을 보시죠. 지역별 자가 보유율인데, 수도권을 놓고 보면, 요 이제 빨간색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는 54.1%에서 2020년에는 53%로 수도권의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는데, 자가 보유율은 좀 줄어들고 있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진실이죠. 또한 지방광역시의 자가 보유율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2019년도에는 62.8%에서 2020년에는 62.2%로 이처럼 뭐가 줄어들고 있다? 자가 보유율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방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런데 자가 보유율은 이처럼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민들, 보통 사람들은 집을 팔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또한 자가 점유율, 즉 자기 집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서울, 수도권, 경기도, 지방광역시 얼마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거는 자가 보유율은 떨어지고 자가 점유율은 별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 속에 뭔가가 숨은 진실이 하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 제가 말하고 싶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2022년 KB부동산 보고서 주거용편에 의하면 가구별 주택 소유 건수는 2015년도는 25.5%에서 2018년도는 27.4%, 그리고 2019년도에는 27.7%라는 거예요. 즉, 가구별 주택 소유 건수 중에서 2주택 이상의 비율은 이처럼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유주택 수별 다주택자 변화인데요. 2012년도에는 2주택자가 130만 명에서 2015년도에는 149만 명, 2019년도에는 180만 명으로 이처럼 2주택 이상자가 이처럼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다주택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광역시의 지역별 자가 보유율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이 좀 놀랍다는 얘기예요. 결국 제 생각엔 이러하죠. 서울, 경기도 광역시 아파트의 1주택자들은, 보통 사람들은 내 집을 팔고 수도권이나 지방광역시에 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도시 아파트를 샀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에 반해서 서울, 경기도 광역시 아파트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 더 사모았다는 이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등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대, 30대인 자녀들을 그냥 분가시켜서 자녀들하고 같이 살다가 그냥 자녀들을 떼놓는 거예요. 분가시키는 거죠. 주민등록을 따로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서울, 경기도, 광역시 아파트를 증여나 매매를 통해서 부의 대물림을 시켰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시키고 있거나. 이런 결론을 이렇게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결국 서울, 경기도, 광역시 아파트를 매도한 1주택자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격이 아닐까요? 지난 서울 강의나 전국 강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특히 서울의 아파트나 수도권 아파트나 지방 광역시 아파트를 팔고 울었던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 결론은요, 다주택자들의 수는 늘어나는데 결국 보통 사람들은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늘어나고 주택 보유율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세대 1주택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하죠. 20대 30대들의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또는 20대 30대 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부동산 재테크에 빨리 입문해서 내 집 마련을 앞당겼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오르든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떨어지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내 집 하나쯤은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이게 절대 원칙이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